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방입니다. 그래, 이렇게 어쩔 수 없거나 생각지 못한 대출을 이용하게 돼서 더 이상 갚아 나갈 여력이 없을 경우에 많이들 신청하는 게 개인회생 또는 이제 신용회복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회생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 중에, 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다 법원으로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죠?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그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생계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회생 중에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어. 거기다가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개인회생은 뭔가요? 곧 신용불량자예요.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 다행히 주변에서 어떻게 융통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안 되면 혹시라도 가능한 곳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죠. 그렇게 알아보는 도중에 가능한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일부 저축은행하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이것도 일부 대부업체예요. 개인회생자들을 취급하는 곳은 몇 군데 없어요. 일부 저축은행, 일부 대부업체, 여기에서 아주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놈의 고금리 때문에 죽어났었는데, 개인회생 중에 또 고금리 대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치가 환장하죠. 근데 어떻게? 당장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일단 이용을 합니다. 근데 많이도 안 해줘요, 얘네들이. 조금만 해줘요, 조금만. 왜? 신용불량인데 누가 많이 해주겠어요? 어디 금융사가. 그래서 소액으로만 이렇게 조금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거 잘 갚아. 연체 안 하고 잘 갚아. 좀 있으면 얘네들이 연락이 옵니다, 다시. 고객님은 연체 없이 잘 상환하셔서 추가적으로 대출이 더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자금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신청하세요. 이런 전화나 문자가 또 와요. 그러면 이걸 무시를 하면 괜찮은데, 하필 그 타이밍에 또 돈이 필요할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도 대출을 해준다니까 이제 뒤숭숭한 거야, 마음이. 그래, 이거 받는 거 일단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액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회생이 면책이 되었는데도 나한테는 고금리 대출이 남아있죠. 자,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어, 그래. 힘들어.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떡해. 그래, 고금리 대출이요. 이용했다 쳐. 그러면 면책을 받았어.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제 나는 신용불량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신용불량에서 풀려났는데 이 고금리 대출을 계속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제부터는 계획을 세워야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가장 좋지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갚아 나가는 거지, 뚝딱하고 대출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은 이걸 저금리로 대환을 해야죠. 자, 한 달에 이자만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나가. 한 50만 원씩 나간다 쳐.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 되겠어요? 또? 안 되죠.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고금리 이자를 낮은 이자로 바꿔야죠. 그래가지고 50만 원 나가던 것을 20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줄여놔야죠. 이자를.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원금 갚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래 야씨 그거 모르겠냐? 누구나 아는 사실. 안 되니까 문제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맞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금리로 대안한다는 게. 누구나 가능하고 그러면은 누가 또 고금리 쓰고 있겠습니까? 다 저금리 이용하죠.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인회생 면책자 중에서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를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면책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걸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문의를 해봐요. 아, 내가 지금, 개인회생 중에 고금리 썼는데 그걸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상담사들한테 물어보면 상담사들은 10중 8구 통대환이라는 상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통대환이 뭐죠? 통대환이란 것은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들 때문에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안 좋다라는 거죠. 질이 이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데 고금리 상품이고 이런 애들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금리로 대안한다는 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통대안이라는 이 상품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용 중인 이 채무를 먼저 다 이 통대안 업체에 상환을 해주고 내 신용을 깨끗이 만들어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의 상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개인 회생 중에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이걸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럼 개인 회생 면책 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 저금리로 대안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자, 일단 개인 회생 납부가 다 되면 바로 면책 받는 거 아니죠? 여기서 면책 신청을 하죠. 면책 신청을 하고 여기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후에 면책 결정문을 받고 자, 이게 바로 이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면책 결정문까지 받아야지 면책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1에서 2주 정도 후에 신용정보사에 반영이 됩니다. 신용 반영.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책 받았다고 해서 내 신용이 바로 후딱 올라가지는 않아요. 면책 받은 걸 이 신용정보사에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신용이 이제 이전에는 신용 불량했으니까 400점대, 300점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신용정보사에 통보가 되고 이게 내 신용이 반영이 되면 면책 받았다는 게 반영이 되면 그때 600점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용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 비하면 신용점수가 덜 올라가게 되겠죠. 왜? 신용불량이 풀리면 일반 평균적인 점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평균적인 점수가 올라갔어. 근데 난 또 그 와중에 또 대출을 이용했어. 그럼 나는 대출 건수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점수가. 대출을 어디서 받고 몇 건이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대출을 면책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다 상환을 해버려요. 바로 상환해. 그러면, 그래요, 맞아. 상환하고 며칠 지나면 신용점수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바로 올라가요.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한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다고 해서 바로 통계안을 진행하는 건 반대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내 신용 점수는 신용 불량에서 면책 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너무 위에가. 바닥에서 있다가 면책 후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죠. 이게 내 신용 점수예요. 이게 신용. 자, 그러면 이제 금융사를 볼까요? 금융사.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면책 받았어. 이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경험상 이러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확연히 틀리죠. 자, 여기는 그냥 일직선으로 푹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아니죠. 사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당장 내 신용이 대출이 있어가지고 다 상환해버리니까 신용이 팍 올라갔어. 근데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용 불량 이렇게 점수가 낮았던 분이 신용 점수가 팍 올라갔다고 해서 은행 내부 점수까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요. 은행 내부 점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계안을 3개월 뒤에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바로 진행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직군이 아주 좋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아주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직군이 뭐 아주 좋은 편도 아니고 거기다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도 아니요. 어느 정도 높아.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은행 이 금융사 신용 점수가 이까지 올라오고 나면, 그러면 그때 진행한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일반적인 수준까지 올라온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3개월이 지나고 그때 가서 이 대출을 이제 상환을 치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여기서 또 쑥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때 대출을 받아야죠. 이때. 그래야지 은행에서 금리도 가장 유리하고 금액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개인회생 때 공유대출 이용하신 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감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았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나가는 이자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금리까지 최고금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자 나가는 게 많이 아까운 거죠. 거기에 또한 신용 점수를 또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면책 받자마자 바로 신용 점수 이렇게 뭐 기존의 거 상환하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통계안 신청했다가 은행에서 은행 내부 점수는 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은행에서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 금융권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뭐 당장에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조금 참으세요. 면책 결정받고 이 신용 정보에 반영이 되고 나서 3개월 뒤에 이때 신청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군에 따라서 틀리는데 개인 사업장이나 일반 법인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 분들은 1년 이상을 지나야 돼요. 취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직군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어버리면 은행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후에 진행을 많이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죠. 1년이나 중간에라도 뭐 채무통합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방도로, 그리고 신용점수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그런 방도로 또 본인의 신용을 또 조금씩 바꿔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3개월 정도 뒤에 상담을 통해서 3개월 뒤에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금리 아니면 이걸 하나로 묶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고요. 자, 오늘 이 상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해서입니다. 직장인에 한해서만.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분들 안타깝지만 적용이 안 돼요. 자, 오늘은 개인 회생 중에 고금 대출을 이용을 하였다면 면책 결정문 받고 신용에 반영이 되고 나서 3개월 뒤에, 그 뒤로 3개월 뒤에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한다면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신용도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